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6대 교육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교육개혁의 후속 조치로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교육부 김재춘 차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들이 듣기로 이 박근혜 정부의 6대 교육과제 무엇인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학생들의 그 꿈길을 키워주는 교육을 위해서 자유학기제를 지금 도입하고 있는데 이거 확대하고 또 공교육 정상화, 다시 말해 학원 단위 사교육 받지 않고도 학교 공부를 충분할 수 있는 공교육 정상화가 첫 번째 두 개의 과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재정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바꾸자. 지방교육재정 개혁 이게 이제 세 번째 과제고요. 나머지 세 번째는 사회 수요 또는 산업 수요에 맞게 교육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이제 이 산업 수요, 사회 수요에 맞도록 교육을 바꿔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일과 학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일학습을 병행하자. 그리고 또 학생들이 필요하면 먼저 취업을 하고 나중에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른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시키자. 이 6개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 발표된 교육개혁 로드맵 맞죠? 예, 그중에서 먼저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전면 확대가 되는데 어떻게 확산할 계획이신가요? 자유학기제는 사실 이제 올해 한 80% 중학교 한 2,500개 정도에 적용이 되고요. 내년에 전면 확대됩니다.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게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학생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실기 실습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선택 활동 많이 합니다. 오후 시간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습 참여 학습하고 선택 활동하고 또 마지막으로 진로 체험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런 자유학기제의 이런 정신이나 취지나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매뉴얼도 만들고 교사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진로 체험인데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직장에 가서 각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진로 체험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진로 체험처를 지금 한 150% 정도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특정 진로 체험처 또 특정 시기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골고루 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6대 개혁 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의 그 학업 과중 그리고 선행학습 이런 문제 좀 없애자 이런 측면인데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공교육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행 출제 금지 원칙입니다. 사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변별한다는 명분으로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 내용을 출제해갖고 학생들한테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 공교육 정상화법을 통해서 선행 출제를 금지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내용을 시험에 출제하지 못하도록 또 고등학생들한테 평가하는데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선행 출제를 금지시켰는데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발달 단계에 맞는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들을 배워야 될 내용들을 충실히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배우면서 충분히 이렇게 체득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선행학습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내용, 고등학교 때 대학 내용 이렇게 선행하는 것은 참 학생들한테도 바람직하지 않고 부작용도 크고요. 그 부작용도 크고 또 이제 불필요한 사교육을 또 유발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 못하도록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도 선행 출제를 못하게 하고 고등학교 입시 지나갈 때 대학 지나갈 때도 선행 출제를 못하도록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교육 정상화법이 작년에 통과돼서 이렇게 이제 선행 출제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어떤 그거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하게 선행 출제를 하지 않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로드맵을 살펴보니까 이 지방교육의 재정 개혁도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지방 교육 재정의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내국세에서 일정 비율로 오게 됩니다. 내국세의 약 5분의 1 정도가 지방 교육 재정으로 오는데 우리 이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제 교육 예산이 많이 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또 교육에 대한 교육의 재정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뭐 누리 과정이라든가 초등 돌봄 교실이라든가 또 요즘 이제 그 컴퓨터 수요도 많아지고 ICT 활용한 교육도 많아 보니까 이 시설 구입비라든가 운영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교육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껴서 낭비 요인 없게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좀 더 가능하면 그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좀 교육의 발전에 쓸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가 지금 개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교육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내용들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이제 시도교육청 분배할 때 좀 더 합리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예산 분배 방식이라든가 우선 집행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을 지금 그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방교육재정을 이제 여러 17개 시도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별로 어떤 항목이 얼마나 쓰고 있는지 자세하게 재정 현황을 비교 공시해가지고 국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일단은 시도교육청별 재정 그 항목별로 비교 공시하는 게 이미 작년 말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시작이 됐는데 점점 비교 항목 비교 공시한 항목을 좀 더 늘리고 좀 더 구체화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현재 그 청년 실업 문제 매우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맞춤형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에 걸맞는 교육체제 개편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대학이 아무래도 이제 오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 사회는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회는 새로운 분야에서 인력을 요구하는데 대학은 옛날 방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학의 공급과 이제 그 일터 사이에서 수요가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맞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곧 발표하게 될 텐데 이때 많은 대학들이 그 사회 수요가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많은 이게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이제 그 재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프라임이라는 재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회 수요가 많은 쪽으로 좀 더 대학이 이렇게 좀 그 교육 과정도 바꾸고 또 학과도 좀 개편하고 할 수 있도록 학사 구조 전체를 좀 더 사회 수요에 맞춰서 개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 정책적인 그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내년에 새로운 학과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 새로운 학과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 수요가 많은 학과들은 좀 정원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또 요즘에는 창업이라든가 그 융합학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융합할 수 있는 학과라든가 또 학생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학과라든가 또 사회 수요가 많은 학과는 정원도 늘리고 또 신설도 하고 그래서 대학이 사회 수요에 맞도록 크게 좀 바꾸는 이런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 일학습 병행제도 이제 하나의 방안일 텐데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교나 기업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는데 이 일자리 창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또 어떤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학습 병행은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는 공부만 하고 이제 직장에 나가면 또 일만 하고 이제 두 개가 잘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이제 좀 낭비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학교 졸업해갖고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전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교육을 다 시켜야 되니까 시간이나 돈이 많이 좀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또 일터에 가서 실습할 수 있도록 일학습을 동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게 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있어요. 얘들이 일주일 5일 중에 2, 3일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2, 3일은 직장에서 실습합니다. 일터에 가서. 이렇게 하는 도제학교도 있고 또 우리가 유니테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특성화고 3년, 전문대 2년 과정을 엮어서 하면서 이때 기업체하고 연계돼가지고 5년 동안 기업체와 연계돼서 특성화고 3년, 전문대 2년, 기업체와 같이 하면서 학교 공부와 이 기업체에서 앞으로 그 취업이 약정된 기업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테크 사업도 올해 16개 대학
전문대학 전문대학과 특성하고 매칭된 걸 기업체하고 3자가 매칭되는 거를 선정해갖고 지금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실습도 예전에는 잠깐 했거든요. 근데 아예 한 학기 전체를 그 산업체 현장에 가서 실습한다든가 최소한 3주 이상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길게 하면서 이걸 또 대학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제가 만들어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확산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계획도 갖고 계시죠? 네. 사실은 이제 선취업 후진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네. 우리는 예전부터 이제 전통이 공부하는 걸 우리가 좀 중요시하다 보니까 순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직장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 이렇게 계속 학교 가는 거를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문화를 좀 바꿔보자 해갖고 정부에서는 먼저 취업을 하고 취업하다가 일하다가 나중에 필요를 느끼면 다시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선취업하고 필요하면 후에 지나갈 수 있는 이렇게 좀 대학 체제를 유연화하자. 다양한 방식을 지금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선취업이 가능해야 되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취업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스터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도제학교라든가 또 이제 그 기업체하고 협약 기하학과를 맺어가지고 바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공부를 고등학교 때 하고 그걸 끝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애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필요를 느끼면 다시 대학에 또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오니까 또 이제 좀 유연한 학사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직장생활 하면서 학교 다닐 때는 지금처럼 막 그 18학점, 20학점 안 들어도 되게끔 한두 곡만 들어도 되고 그것도 이제 몇 학기 만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학기에 졸업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선취업에서 후진학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도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선취업할 수 있는 제도 개혁, 그 현장 중심의 고등학교 교육 강화, 전문대 교육 강화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선취업한 애들이 또 후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 체계도 다양하게 개편해서 유연화시키고 또 여기에 대한 재정 지원도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잘 완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이런 교육적인 변화는 교육계 힘만으로는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취업 후진학이라든가 이런 등등 또 일학습 병행제 이 기업체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제 기업체를 포함해 갖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이런 교육 개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 좀 같이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교육에서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교육은 이제 뭐 교육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피그말리아는 그 신화에 나오는 건데 그 대리석으로 여인을 깎아놓고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정말 사랑을 주다 보니까 이 대리석이 여인이 돼갖고 진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런 어떤 그 신화에서 나오는 피그말리온 효과가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신뢰하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그 정부의 6대 교육 계획에 대해서 정말로 신뢰하고 또 협조해주고 같이 또 참여해주면 우리 6대 교육 계획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좀 도와주셨고 같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부 김재춘 차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